안녕하세요, 봉삐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여행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제가 좀 소개드릴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코스로는 소개를 못 드리고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첫 번째 여행지는 용인 기흥역 백남주 아트센터입니다. 친구가 용인 기흥역에 살고 있어서 분당선을 타고 기흥역으로 갔습니다. 기흥역에 딱 내리면 LK몰이 보이고요. 여기서 신간철을 따라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백남주 아트센터가 나옵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20분 정도면 걸어갈만 하잖아요. 게다가 천을 따라가면 돼서 저는 걸어갔습니다. 백남주 아트센터는 백남주 작가가 살아있을 때 건립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실제로 건립된 것은 백남주 작가 사후 2년 뒤인 2018년도라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원료인 휴무라는 점,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백남주 아트센터는 전시도 좋은데 저는 특히나 이 건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물 설계는 국제건축건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겹으로 쌓인 건물,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외부가 보여서 더욱더 독창적이더라고요. 백남주 아트센터는 전시실, 비디오 보관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안내 데스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근데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디오 아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안내 데스크에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행지는 여주 파사성입니다. 파사성은 삼국시대 신라 제5대 왕인 파사왕 때 축적된 성이라는 성곽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파사국에 옛터가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뚜렷하게 문헌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사성은 뚜벅이 여행자보다는 자차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두고 20분 정도 올라가면 성곽의 입구가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성곽까지 860m라는 표지판을 보고 정말 가볍게 갔거든요. 저는 원래 여기를 갈 생각이 아니었고 가는 길에 발견한 곳이어가지고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내내 오르막이어서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오르막입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 따르면 파사성의 두배는 936m라고 합니다. 파사성에 오르면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성곽과 함께 한강 조망이 아주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일몰 맛집이라고도 합니다. 노을질 무렵이면 더 아름답다고 해요. 파사성 근처는 한강의 수상교통과 중부내령의 육상교통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터널 사진 한 장에 반해서 다녀온 곳이에요, 혼자서. 예전에 송불리 언니와 둘이서 다녀온 적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안양역에 내리면 지하로 내려가지 마세요. 바로 지하 상가가 있거든요. 여기에 잘못 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성비 좋은 옷들이 많거든요. 쇼핑몰에서 비싸게 파는 옷들은 여기서 좀 싸게 팔더라고요. 지하 상가, 쇼핑의 메카입니다. 1호선 안양역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탑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가면 종점에서 내리면 바로 안양예술공원이 나옵니다. 이때 버스 탈 때 안양예술공원으로 가냐고 꼭 물어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타는 곳에서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물어보고 탔어야 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안양예술공원은 2005년 국내의 작가 52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악산과 상성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등산객이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망대였습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닌데 가는 길에 작품들이 많아서 볼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 만한 곳은 터널과 공연장입니다. 관악산 수목원 주차장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 다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나름 센스를 부려가지고 파란색으로 입고 갔어요. 파란색 터널에 맞는 파란색 옷. 그리고 공원 곳곳에 숲뷰에 예쁜 카페들도 많아요. 제가 갔다 온 곳은 원고들이라는 카페예요. 여기 5월인가 10월을 갔는데 정말 푸릇푸릇한
따뜻한 숲이 예쁘더라고요. 다음 여행지는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라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진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호선 수원역에 내려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앞은 아니고 건너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수원화성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포인트는 방아수류점입니다. 방아수류점은 낮도 예쁘고 밤도 예쁜 곳입니다. 여기서 주로 피크닉을 즐기는 분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느 업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인스타를 봤는데 그 업체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업체 문의는 사양하겠습니다. 없어졌어요. 두 번째 사진 포인트는 장안문이나 화성문입니다. 저는 장안문이나 화성문에서 안에서 밖을 찍는 걸 좋아해요. 사람 실루엣이 보이고 그리고 문 밖에 성곽이나 숲이 보이죠. 이때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서 있으면 뭔가 사람이 작아 보이거나 뚱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곽 구멍에서 보이는 수원화성도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찍기도 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팔다산입니다. 팔다산은 진짜 높지 않은 산이에요. 산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뭐할 정도로 높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오르면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마지막으로 수원화성 주변에는 예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통닭거리도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통닭도 먹고. 다섯 번째 여행지는 시흥 오이역입니다. 4호선 오이도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오이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역 이름이 오이도역이라서 바로 내려서 오이도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오이도가 가장 예쁜 시간은 노을진 무렵입니다.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는 빨간 등대 전망대와 그리고 생명의 나무입니다. 오이도의 먹거리로는 칼국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기안84가 해물 칼국수를 먹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오이도에서.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원래부터 오이도 하면 칼국수가 유명했어요. 저는 오이도를 오래전에 가봐가지고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어요. 뚜벅이로 갔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분이라면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경기도 가볼 만한 곳이 진짜 많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